하겠다는 열의를 꺾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너무 쉴드 쳐주는 것 같다라는 청와대를. 네, 그런 인상 비평이 있었는데 약간의 가치 평가가 들어갈 수 있지 않는 문제지 않냐 이 사안 자체가. 그 생각은 상당히 조금 동의할 수가 없는데 사 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네, 오늘도 사내 수공업 돌아갑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짧은 리포트에서 안 나오는 취재 뒷얘기 해드리고요.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다 찾아 읽고 답해드리거나 담당 기자한테 대신 따져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 대댓글러 김기아 기자입니다. 21일 오늘 녹화하는 날에 고발뉴스 라이브 방송 뉴스방이죠. 여기 이상호 기자, 이상호 선배가 저희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재밌게 본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희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또 공식 경쟁 프로그램이죠. 알릴레. 크게 띄워주세요. 지난주부터 공식 경쟁 프로그램. 제발 이런 거 하지 마 진짜. 알릴레오에서도 저희를 언급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들으시다가 보시다가 이 방송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하다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른 방송은 안 눌러주셔도 이건 좀 눌러주셔야 제가 KBS에서 이런 방송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자님들 자기를 소개해주세요. 강 기자부터. 네, 저는 영등포의 평화를 지키는 4년차 영등포 요정 강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영등포가 되게 평화로워. 요새 아니 또 이런 말 하면은 갑자기 힘들어져요. 또 터져? 요새 말을 항상 아끼지만 요새는 그래도 워낙 저 불길이 종로 저 위쪽으로 붙어가지고. 우리 옥 기자 자기 소개해주세요. 네. 가짜뉴스 널 가만두지 않겠어. 이상한 거요. 팩트체크 담당하고 있는 목미 얼더미 오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급히 좀 준비해봤는데 다 지금 정말 불날 것 급히 같아요. 준비한 것 같아. 그렇습니다. 우리 옥 기자의 근황은 이따가 픽체크 얘기하면서 듣기로 하고요. 다음 홍 기자. 네, KBS 정치부의 아직은 그냥 허리. 아직 그냥 허리. 9년차 홍성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성희 기자 이제 3주 됐나요? 네, 3주차. 3주차. 어때요? 근데 사실은 아직도 법조의 그늘을 못 벗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최근에 김학의 리포트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법조 기자요. 정치부 가서 계속 김학의 리포트만 해. 아, 이게 사회부장이 정치부장으로 왔잖아요. 네. 아직도 여전히? 저희 부장도 사회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 아직도 뉴스 사회부 뉴스만 보시는 것 같아요. 틈만 나면 네. 3층으로 내려옵니다. 사회부님들. 그렇구나. 물살을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다시 법조로 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 잊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한 분 더 계시죠? 20화에 오셨다가 네. 30화에 오게 되신 오. 10화마다 이렇게. 네, 점점 줄여가려고 있어요. 우리 지금 힘들다 싶으면은 선배 한번 좀.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이제 2번 이상 오시면 이제 식구로 하는데 저희 네. 이제 삼촌, 큰 삼촌 우리 최경영 기자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세요. 예, 진실 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닦아 최경영입니다. 멋있어. 네. 진실 탐사 엔터테이너. 아, 이게 너무 뭔지 이제 멋진 설명을 것 같아. 멋진데 설명을 한번 다시 해주시죠. 어떤 의미에서? 뭐 언론은 진실을 추구해야 되고 네. 제 경력 대부분이 이제 탐사보도 기자였으니까 그런데 요즘 이제 시대에 맞게 좀 재밌게 한번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엔터테이너입니다. 저희 모토랑 네. 같네요. 진짜. 네. 네. 그래서 좀 한 수 배우러 오시다고 합니다. 아 그런 거예요? 요즘 이렇게 어깨 피고 앉아도 되는 거예요? 엔터 쪽은 저희가 조금 채워드릴 테니까. YENDIK 옌딩님이 지난 우리 29화 방송 유튜브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오규정 기자 오늘 팩트체크 K 쩔었어요. 개반갑네. 오, 개반갑네. 네. 그냥 반갑이 감사합니다. 아니라 개반가운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미 얼더미 오규정 기자가 가짜 뉴스를 팩트로 박살내드립니다. 팩트체크 이 뉴스 목미. 목미. 아, 네. 목미. 목미 대체 아, 이건 목미.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이밍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번에 검증한 팩트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를 하는 엄청난 외교 결례를 저질렀다. 이런 보도. 이거 조선일보 기사죠? 세계일보에서 우선 단독으로 먼저 나갔던 걸로 그렇구나. 알고 전 있고요. 조선일보로 봤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막 그 이른바 이제 보수 언론들이 다 이제 받아쓰기 시작했죠.
네. 전 이거 처음 이 기사를 딱 봤을 때 아 의전팀이 실수를 했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제일 처음 이제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그 한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분의 프로필을 봤더니 그 말레이 인도네시아어를 전공을 또 하셨고 말레이시아에서 또 사셨던 그 이력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저의 상식에 비춰봤을 때와 왜냐하면 제가 인도네시아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에 현지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일단 그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인사를 했는지 한번 짧게 그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우선 13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국가들 순방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를 방문을 했어요. 네. 말레이시아 방문을 해서 13일에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현지어로 이제 인사를 건넸는데 그 인사가 틀린 인사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 인도네시아 말을 잘못한 거다라는 이제 논란이 막 제기가 되면서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랑 사이가 뭐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외교적인 큰 결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들이 막 나기 시작했죠. 그런 게 기사의 주제였죠. 네. 자 그럼 댓글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트위터에서 돌팅이님이 트위터에 이런 글 쓰신단 말이야. 돌팅이님이 목미 얼더미 옷기자가 해외파였다니 그것도 인도네시아? 네. 물음표가 6개예요. 물음표 하시니 6개. 해외파인데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근데 일단 옷기자는 어떤 계기로 인도네시아에 좀 이렇게 저는 예,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부모님 일 때문에 건너가서 한 6년 정도 살았었고요. 거기 말도 할 줄 알아요? 네, 일상 회화 정도는 뭐 아직까지도 가면 할 수 있고. 오 진짜. 네. 진짜 해야 그러니까 이게 그 몸으로 부딪혀서 배운 언어는 잘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름의 한 마디도 모르고 인도네시아를 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문법 공부하고 단어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때 필요해서 슈퍼에서 뭐 물건 사려고 그런 식으로 그 언어를 배우기 시작해서요. 잘 안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네. 가면은 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식 영어 교육의 폐해는 다음에 하고요. 네, 그럼 다음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읽어주세요. 네, 트위터에 피스트 코리아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불편한 관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곤니찌와 한 것이다. 그렇죠. 실제로 이런 거라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만한 건데 실제로 그렇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증한 게 두 가지였어요. 네. 하나는 말레이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 말을 했냐,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을 했냐. 곤니찌와는 일본어잖아요. 그쵸. 한국에 와서 곤니찌와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른 나라 말을 했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서 외교적 결례인가를 검증을 했는데 우선 다른 나라 말을 했냐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거다. 왜냐하면 현지 사전, 그러니까 사전에는 표준어가 등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전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있는 거예요. 그 말레이시아 말이. 사전에. 네, 말레이시아 사전에도 있고 인도네시아 사전에도 둘 다 있는 거예요. 그 말레이시아 현지에 있는 현지인 5명한테 물어보고요. 그리고 그 현지 교민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근데 사투리처럼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를 해도 알아는 듣고 그렇게 해도 뭐 무방하다는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게 외교 결례다. 문재인 그 대통령 그 수행단들이 문제다. 청와대 문제다. 이렇게 문제라고 지적을 한 거잖아요. 결례를 네. 저질렀다. 상대한테. 그럼 정작 이제 결례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례라면. 뭐 예를 들어서 왼손을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 가서 왼손으로 뭐 악수를 청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오는 것들은 결례가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일단 결례라고 하면 저희가 이 팩트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 국가가 실제로 그렇게 느꼈느냐, 그렇죠. 아니면 그 나라 여론이 어땠는지 이거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나라 와서 저렇게 인사할 수 있나? 그렇죠. 네. 언론사에도 뭐 난리 났을 그러면 테니까. 근데 대낮에 밤 인사를 한 것도 문제가 됐잖아요. 그 나라 언론들을 정말 한 10개, 15개 정도를 찾아봤는데 주요 언론들을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그 외교적 성과에 대한 기사가 많으면 많았지 네, 그 인사말을 잘못한 거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교민 말레이시아 한인회에서도 결례라는 거를 한국 언론에서 오히려 더 문제를 삼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거 나가게 된 경위가 또 회사 내부에서도 또 쉽지 않았다고.
일단 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나가고 나서 다음 날 이제 저희가 뉴스 모니터를 하고 편집회의에 이제 모여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 오늘 그 평가에 강백수 기자가 현장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 뭐라 제가 그랬는데? 이제 팩트 체크란 프로그램의 성격과 맞는지가 소위 말하는 논쟁의 제일 큰 핵심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게 팩트 체크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이게 맞냐 아니냐만 할 수 있는 사실이냐 아니냐를 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을 다뤄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뭐로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 이런 게 있으니까 약간의 가치 평가가 들어갈 수 있지 않는 문제지 않냐 이 사안 자체가 과연 이 사안을 다루는 게 팩트 체크라는 프로그램의 성격과 맞느냐 이게 이제 조금 제일 그러니까 외교적 논쟁 결례냐 아니냐는 약간 평가적 요소가 그렇죠. 있다는 거군요. 네. 그 생각은 상당히 조금 동의할 수가 없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금 팩트 체크를 우리가 들여온 지 얼마 안 돼서 맞아요. 팩트 체크에 대한 개념이 협소해요. 그래서 무엇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가지고 명확하게 모든 것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세상 일이 무엇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저도 이제 팩트 체크 관련해 가지고 보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한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념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래서 어떤 시각에서는 이거를 사실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시각에서는 이게 사실로 안 보일 수도 있다라고 리포트를 하는 경향으로 대부분의 선진 언론들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팩트 체크가 한국에서도 훨씬 더 그 광범위해지고 깊어지려면 그 강박관념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그런 생각, 그런 경향성을 발견을 했는데 팩트 체크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틀 안에 갇혀서 네. 할 수 있는 보도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경향성이 예전부터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지금 해외 언론들과 비교를 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뭐 사실이다, 뭐 할 때 그 일종의 기준점 있잖아요. 스케일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도 해외 언론을 보면 이렇게 정, 반, 0, X 이렇게만 돼 있는 언론들은 거의 없습니다. 팩트 체크다, ORG랄지 뭐 다른 그 전문적으로 하는 논프라핏 네. 같은 경우도 그 비영리 기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념적이고 가치적인 것들도 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런 관점에서는 그렇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그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줄어들어서 팩트 체크라는 영역이 점점 더 쪼그라듭니다. 가치 있는 팩트 체크였다. 예. 그래서 옥 기자 그 얘기 듣고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그 하겠다는 열의를 꺾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너무 실드 쳐주는 것 같다라는 청와대를. 네 그런 인상 비평이 있었는데 저도 봤는데 이제 이가 지난번 그 팩트 체크가 청와대 실드 쳐주는 걸 아니야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왔어요. 아니 미디어지 어떤 그 기사 보도에는 KBS와 MBC의 똑같은 지금 팩트 체크죠. 네. 오규정 기자가 한 거하고 MBC에서 한 게 있어요. 뉴스데스크에서 한 게 있는데 서로를 비교하면서 상당히 호평을 한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훨씬 더 광범위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현지 언론을 분석을 해서 외교적 결례가 맞나 아닌가를 어떤 기준점으로 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적 결례라는 상당히 애매하고 모호한 네. 영역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외교적 결례가 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 현지 언론을 열 몇 개 정도 한번 조사해 보자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혀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면 네. 여기에서 너무 크게 이것을 보도를 하고 그런 것이 오히려 또 양국의 외교 관계에 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좋은 기준이나 그리고 일단 취재 자체가 굉장히 좀 광범위해서 훨씬 보기 좋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저도 하겠습니다. 진짜 현지 언론을 그렇게 열 수십 개를 분석하는 건 진짜 처음 봤어요, 저도. 네,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저는 이제 좀 다시 열의가 살아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다시 회사에서 역시. 뭐라 해도 어. 우리끼리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좋아하죠. 아니 그 시도가 굉장히 참신했고 처음 맞아요. 봤어요. 맞아요. 영미 네. 언론도 아니고 게다가 말레이시아 언론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끌어올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자주 갔으면 좋겠네요. 기사가 더 뭐 하게 인도네시아 출신 그 한다는 거 살리게 이렇게 써먹을지 몰랐어. 진짜 몰랐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회사도 약간 너무 엄정하게 하려는 경향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 팩트 체크를 보고도 이런 예. 댓글이 달렸어요. 오규정 기자가 직접 이 최고미님 유튜브 댓글 하나 읽어주세요. 경쟁자시네요. 개소리하지 마시고요. 빨리 읽어주세요. 네, 유튜브 대리기 커뮤니티 댓글 중에서 최고미인님이 근데 KBS에선 왜 대통령 해외 순방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나요? 지상파 3사가 약속이라도 했나요? 정신 차리려면 아직 먼 것인가요? 저희가 이제 순방간 가시는 보도에 대해서는 9시 뉴스에서는 그렇게 뭐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좀 7시 뉴스에서 뭐 하고 그 처리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런 댓글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렇게 브루나이나 이런데 뭐 말레이시아 가서 이렇게 외교 일을 이렇게 하는데 왜 언론들에서는 이제 청와대 이런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서 전혀 외교 성과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신남방 정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으니 국민들은 대통령이 뭐 국내에서 그냥 노는 줄 알겠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지상파 3사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고 네. JTBC에서는 뭐 두세 번 정도 이게 뭐 메인 뉴스에 다뤘는데 자, 정답을 잘 모르겠어요. 이 댓글에서 가지고 있는 감정과 느낌은 뭔지를 우리가 알지 않아요. 그죠?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 때는 땡방 그렇게 뉴스. 많이 하더니 예. 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는 뉴스에서 주요하게 다루지가 않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뉴스의 가치는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뼈 아픈 게 우리 KBS도 그렇고 과거에 뭐 MBC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방송들이 어떤 대통령이 어디를 순방을 가면 네. 보도 특집으로 뭐 5부작을 하고 9시 뉴스로 계속 하고 뭐 이게 80년대 90년대의 네. 일반적인 경향이었고 그런 경향들이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도 약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뉴스의 가치에 관해서 판단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새로운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그게 훨씬 더 강해졌으니 예. 지금 와가지고 왜 저렇게 뉴스의 가치를 지금 와서 새삼 뉴스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9시 뉴스에서 덜 다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쟤들이 약간 리버럴한 정부만 오면 자유주의 투사가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 거죠. 그렇게 네. 느끼시는 분들. 그래서 되게 이제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건데 저도 그 마음은 저 이해를 해요. 이 정말. 그런 느낌은 충분히 이해가 네, 가는데 네, 네. 기본적으로 뉴스의 가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미국과 한국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제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토양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된 상황인 거죠. 뭐에 대한 토양이 외교에 대한 토양이요, 아니면 대통령과 언론의 관계에 관한 토양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이제 가차 저널리즘이라 해가지고 내가 너 잡았어, 네. 너 나한테 당했어, 뭐 I got you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차 저널리즘이라는 그 용어가 있을 정도로 대통령하고도 그런 그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몰아붙여서 어떤 덫에 걸리게 한 다음에 그거를 아주 나쁘게 묘사하는 예. 방송에서 네. 그래서 저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대통령에게 그런 정도의 인터뷰가 횡행하는 게 미국 방송인데 이게 아주 이제 안 좋은 습관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순방 보도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이제 미국 지상파입니다. MBC에서 쿠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갔어요. 예. 굉장히 큰 뉴스죠. 예.
근데 다루긴 다뤘어요. 다뤘는데 쿠바 현지에 가서 아주 크게 다뤘는데 네. 첫 번째 꼭지가 쿠바 인권 운동가들이 쿠바랑 국교 수립을 반대하는 거를 첫 번째 뉴스로 다뤘어요. 굉장히 의도적이다. 국교 수립하러 갔는데 음. 그것도 그 백악관 특파원이 네. 백악관 특파원이. 예, 백악관 특파원이 현지 가가지고 백악춘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이야기해요. 여기 도착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본인 리포트로 바로 그냥 이어서 다뤄버려요. 아, 인권운동가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호 긴장 관계나 뉴스의 가치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판단이 있었고 예. 그렇게 쭉 역사적으로 해왔죠. 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언론들이 계속 굴종적으로 권위주의 정부에 마치 하인처럼 행동을 하다가 지금 와서 주체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니 제가 대충 보니까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뭐 캄보디아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전두환 법정 출석에 10일, 11일 있었고요. 네. 그때 뭐 버닝썬 승리 있었죠. 네, 워낙 네, 큰 네. 사건. 비건이 북한 맞아요. 비핵화 공방했죠. 정준영,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큰 논란이 있었죠. 난리. 김학의 사건 있었죠. 그러니까 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뉴스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이 뉴스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9시 뉴스에서는 다루지를 못하고 이제 7시 뉴스로 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외국은 이런 경우에 어떠냐?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 그리고 뉴스의 가치가 뭐 물론 이제 남방 정책과 말레이시아 동방 정책이 만나 가지고 나름의 의미를 청와대는 찾겠지만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올드 스토리일 수도 있고 네. 앞으로 진행돼야 될 스토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뉴스가 가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이제 외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무조건 VIP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첫 번째 꼭지, 두 번째 꼭지로 넣는 상황은 전혀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그런 권위주의적인 관행이었다 보니까 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하고 왜 지금은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특히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쟤들 뭐 하는 거야? 음. 정말 나쁜 놈들이네. 의도적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과 대중과의 관계, 그 다음에 청와대와의 관계도 새롭게 설정을 하면서도 양측을 다 설득을 하고 어떤 상황을 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긴 상당히 합니다.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서로 오해나 이런 불신이 이런 게 해소될 것 같지가 않고요. 저는 이건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댓글이 오면은 아 이번 거는 뭐 동남아고 뭐 이번에 너무 뉴스가 많고 뉴스 가치가 어떻게 말하면은 꼭 달린 대댓글이 야 니네 MB 때 무슨 뭐 박근혜 때 당연하죠. 패션 애교 옷 가지고 패션 당연하죠. 애교하고 네. 뭐 박근혜가 무슨 중국어 잘하니 스페인어 잘하니 그런 거 그냥 보도했잖아. 네. 그때부터 그냥 이거는 보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다음부터 사실 얘기가 사실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기자들이 지금 기자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그때 아니었죠. 예, 근데 예. 근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같은 기자니까. 그렇죠. 같은 KBS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나시는 거죠. 이해는 합니다. 근데 선배 아까 말한 대로 그 미국 그 기자분들은 그 스탠스가 확실하네요. 뭔가 말하는 바가 확실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인권에 관해서도 얄밉지만 네. 어떤 의미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미국 언론이 굉장히 많은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사실은 가디안이 최근에 그 글을 썼는데 네. 미국 민주당이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관해서 미국 민주당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라는 예. 사설이 한번 나왔었어요. 가디안에서. 그럴 정도로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그러네요. 위해서 반대를 했었고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이 파행이 된 것도 결국은 미국 민주당 탓이다. 이건 가디안의 평가입니다. 가디안 사설의 평가인데 그런 식의 발언이 제3자 영국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냥 그럴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북한 인권이잖아요. 네.
그 오바마 대통령이 국교 수립하러 갔는데도 쿠바 인권이었고, 그러니까 최소한 일관성은 있는 거죠,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한국 언론들은 이제 안 그런 척을 하느라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런 척. 우리는 중립적인 척. 우리는 중립적인데 이게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사실 아닌데 사실 이게 미운 건데 그걸 못하니까 더 그렇죠. 그렇게 탈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헛발질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언론은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통일 대박을 외쳤다가 지금은 갑자기 북한 인권을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죠. 네. 조선의 적은 조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재자랑은 절대 무슨 타협이나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똑같은 독재자였잖아. 그렇죠. 독재자는 맞죠.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독재자였는데 남북 관계나 한반도 평화라는 더 큰 틀 네.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과거에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했다가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뭐 네. 갑자기 이제 북한 인권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독재자를 강조를 하니까 이거는 또 믿을 수 없는 언론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얘기는 뭐 너무 긴 얘기라서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제 사실 이번 순방이 사실 좀 많이 주목받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언론들이 많이 주목하지 않았고. 근데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또 짚어봤습니다. 거기서 오늘 이 인뉴스 목미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로고 듣고 익명의 팬분께서 보내주신 간식 먹고 에너지 충전해서 기레기 판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잘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네, 제가 이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또 본론? 본론 선배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발음이 계속 새요.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최경영 기자 페이스북을 하루에 10번씩 봅니다. 가면 뭐 주옥 같은 글들이 막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조선일보 기자가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출연진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 명목은 취재겠지만 행태는 이거 국정원 끈앞풀 아니냐. 그래서 이의저의 수시시고 다닌다고 하는데 진짜?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그 조금이라도 네. 뭔가 밝혀지면 안 되는데 하여간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조선일보 기자의 이름, 네. 그리고 그 기자가 한 행동, 그리고 그냥 정확한 워딩, 네. 무엇을 어떻게 물어봤는지 그 정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한 행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취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취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뉴스의 가치가 있어야 취재를 하고 이거 뉴스 될 것 같아. 아니면 어떤 제보가 왔어. 네. 이래서 취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보가 뉴스거리가 돼야 취재를 그렇죠. 하는 것이고. 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흥신소 직원들이 어떤 사람을 캐고 다니듯이. 캐고 다니듯이 그렇게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이게 맞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예? 정말 아무런 건덕지가 없이 네. 그냥 그런 식으로 쑤시고 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황 취재 같은 근황을 좀 근황이 아니에요. 근황은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그건 밝힐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적인 평판 뭔가의 조회? 사적인 그런 정보. 그런 평판 조회 정도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분명히 음해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조사를 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그 취재를 당한 분이 네. 당신들 왜 이러냐. 네. 그 기자한테. 그렇죠. 약간 화를 낸 거죠. 네.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상한 사람입니다. 한 명. 제가 확인한 사람은 한 명이고 기자 이름까지 명확히 들었고 그 기자가 누군지 알고 있고 그 기자는 본인인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본인이라고 그 사람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경고 차원에서 네. 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자면 취재를 해라. 네. 그렇죠. 예. 아니 뭐 조선일보 기자는 뭐 뒷조사 전문이에요? 그 윤지호 씨도 그때 뭐 미행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토크쇼 제 출연진이라면 이제 우리 기자 말고 출연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왜냐하면 제 소스는 한 그렇죠. 명만을 지칭했지만 확인한 것만 하면 예, 그렇죠. 확인된 것만 한 명이지만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좀 이상한 건 이제야 뭐 이런 뒷조사를 시작했다는 말인가? 는 것도 좀 이상하기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예, 그 정도까지만. 제이가 조선일보한테 찍혔나 보네요. 제이? 제이가 조선일보가 굉장히 싫어하죠. 그리고 신문 칼럼에서도 한 2번 정도 언급했었죠. 맞아요. 예. 예, 제이에 관해서 네, 봤어요. 굉장히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를 했었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뭐 본인들이 잘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팩트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팩트가 틀렸다. 예. 비평을 하는데 팩트가 틀렸고 틀린 팩트를 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비평을 했으니 당신들은 아마추어다, 잘못됐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이면 그럼 아프죠, 그건. 굉장히 좋죠. 그건 아프죠, 진짜. 서로 간에 서로 상호 간에 간에서. 네. 발전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게 안 나오고 이렇게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 이런 게 이제 역으로 흘러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언론 윤리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게다가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그 돈도 받고 비행기 티켓도 받고 명품 스카프도 받았잖아요. 박수한 문자. 그렇죠. 그래서. 박수와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부장 국장급들이란 말이죠. 아무런 징계도 없어요. 독자들한테 사과도 안 해요. 네. KBS 같으면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까? 입장문 내고 난리 났겠죠. 입장문 내는 게 아니고 징계받지. 해고죠. 거의 그 정도 상황이면 네. 해고죠. 맞아요. 해고거나 뭐 정직이거나 그쵸. 굉장히 큰 일이죠. 네. 조선일보가 그럴 수 있는 거는 든든한 독자층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어디서부터 든든한 이런 독자. 긴장감이 나오는 건지. 절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이런 언론 윤리에 어긋나는 것들이 이렇게 알려줘도 그렇게 해도 반성하지 뭐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독자층이 있어 그런 건가요? 재무제표를 보면 조선일보 전체 네. 계열사까지 다 포함해서 연 한 300억 정도 단기 순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신문사로서는 신문사 잘 본다. 잘 버는 편입니다. 우리 예전에 마이너스 200억 아니었는데? KBS? 맞아요. 그랬던 KBS 것 마이너스 200억이었습니다. 네. 몇 년 전에. 그래서 굉장히 잘 버는 편이고 탄탄한 편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수익이 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처럼 구독자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막강한 광고주들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광고주들이 대부분은 다 굉장히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전혀 물러설 필요가 없는 지금 현재 스탠스에서 전혀 경제적으로 아무런 그러면 손해가 없는 거죠. 그러면 네. 조선일보가 기업 친화적인 기사를 쓰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결정인 거죠. 그렇군요. 예. 그게 문제가 그렇게 하는 주제가 언론이라는 게 조금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대중 언론으로서 무슨 정론지 마냥 스스로를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지금 거의 정파지로 완벽하게 굳어진 것 같은 모양새인데 본인들은 이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게 돼버리는 거죠. 미디어 시장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 아닌 것 같다. 네. 아니 그러니까 폭스처럼 네. 폭스같이. 내가 대놓고 나는 그냥 누가 뭐래도 그냥 트럼프 편이야. 그래 그러든지. 뭐 이게 다 보이든지 네. 그러면서 이제 확 그렇게 그런데 사실은 또 실제로 보면 네. 조선일보나 TV조선을 보면
실제로 폭스뉴스보다 더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죠. 예. 예. 더 심해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그냥 계속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고 그 신문이라는 것의 역사성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가지고 그렇죠. 있는. 예.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역사가 길기 때문에 역사만 길면 이제 정론지가 되는 정파지보다는 정론지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자신들의 역사를 많이 미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뒤조사 그만하시고요. 이제 이 시간에 취재를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취재를 좋은 열심히 기사를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어느 언론사보다 하신 장자연 사건 누구보다 반론권을 잘 들을 수 그러니까. 있는 그렇죠. 그런 네. 좋은 가장 좋은- 진실을 잘 파헤칠 수 정말 있는 그렇죠. 잘 알고 있는 어, 알고 있는 분 모든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진실을 가장 잘 단독을 한 10개 쓸 수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말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일보에게 이쪽을 좀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쪽은 단독 한 10개는 할 수 저희 있습니다. 제의는 또 건들지 마세요. 또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기레기 판별기로 시작하겠습니다.